안녕하세요. 역사적인 시선 역시 호세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첫 시작의 순간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한번 일어남을 다짐해야 하는 순간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한 번 더 일어남을 다짐해야 한 선생님들, 올해는 제가 미리 준비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1년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합격하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추천을 한다면 꼭 합격 수기를 블로그나 관련 카페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지 않았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합격 수기를 쓰실 때 꼭 역시 오쌤 추천해 주셔서 제가 더 많은 분들의 합격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합격 후에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명확하게 정리하면 오늘은 합격 후에 해야 하는 것들이고 다음 영상은 학교에 발령받은 후에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구분했으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의 소소한 일상과 교육 관련 얘기들을 많이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신규 교사 연수 관련 내용입니다. 이 연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별도로 준비하고 알려드릴 게 없는데 바로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오는 편이고 가르쳐주는 내용도 사실은 처음 발령받은 선생님들에게는 생소한 내용들입니다. 주로 배우는 내용을 말씀드려 본다면 업무와 학교 상황 그리고 의무 연수에 해당하는 학폭, 안전교육 등의 연수를 듣게 됩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드린다면 연수에 집중은 하시되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인프라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수원 때 만나던 선생님들은 학교에 가면 거의 못 보게 되는 게 현실이지만 합격의 공감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동지가 생긴다는 느낌으로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연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 갔는데 업무를 못하면 어쩌죠? 라는 고민은 당연히 드시겠지만 학교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업 준비입니다.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2월 말경에 학교가 결정되고 며칠 뒤에 바로 수업을 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중고등학교 어떤 과목을 가르치게 될지는 모르지만 임용 2차 때 했던 내용들을 활용하여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하나?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로 첫 수업 때 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시고 나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지 대략적인 상을 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합격을 하신 선생님들이라면 아마도 하루 이틀 정도 투자를 하시면 어느 정도의 상이 잡힐 것이고 어느 정도의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학교를 갔을 때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자마자 수업을 들어가고 학생들의 질문 세례 속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막상 준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학생들과 1시간 놀거리를 준비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까봐 높아짐에 말씀드리면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과 놀이를 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는 첫 시간에 교과와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설문을 받는 편입니다. 가령 교과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배웠던 역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그리고 그 이유는 또는 이전에 배웠던 역사 수업 경험을 나눠보자와 같은 질문을 내고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으로는 나의 땡땡년 인생 그래프 그리기 혹은 내가 꿈꾸는 비전과 살아가고 싶은 인생 소개하기 등과 같은 질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 자료는 이후에 학생들을 이해하고 수업의 방향을 고민할 때 참고할 수 있고 평가를 만들 때도 참고할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말을 시작한 김에 수행평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은 발령받은 학교의 동과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보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행평가를 하는지 자료를 몰아보고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수행평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름의 상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내용은 미리 준비하면 좋은 물건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다이소에서 유용하게 살 수 있는 아이템들도 소개했지만 지나고 보니 개인 취향인 것 같아서 꼭 필요한 한 가지 물건을 말한다면 단연 도장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첫 발령 기념으로 선물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도장은 앞으로 쓸 일이 많을 테니 여유분으로 한 개 더 사놓는다는 마음으로 직접 구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서명으로 대신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도장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사용할 슬리퍼라든지 출근용 복장들도 기호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집 계약 관련 얘기입니다. 해야 할 내용들은 많지만 이 내용들은 다음 영상인 학교 발령 후에 해야 하는 것들에서 얘기할 수 있으므로 제일 중요한 집 계약 내용을 말해 보겠습니다. 학교 발표는 오늘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발령받을 학교 배정은 아마도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정말로 급한 것은 집 계약인데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배정받는다면 살고 있는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겠지만 처음 가보는 지역으로 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발령이 나면 집을 구하러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발령받는 시기가 다른 현직 교사들의 이동이 끝난 후이고 애매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집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월세금은 연말 정산 때에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차가 있으시다면 학교 근처보다는 차로 10분,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방을 잡으시기 추천드리고 차가 없으시면 상황에 맞게끔 방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아실 테니 경험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합격 후에 해야 하는 것들을 주제로 내용을 간략하게 다뤄봤습니다. 발령 후에 해야 하는 것들과 구분해서 만들다 보니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열심히 답변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든 영상 중에도 임용 합격 후에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다들 꼭 합격 수기 쓰시고 행복한 급식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시 호쌤이었습니다.